오늘 시장 이슈 빠지지 말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시장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포인트의 하락입니다. 소폭이죠. 527포인트. 와, 어느덧 530선 부근까지 올라와서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코스닥 지수 움직임입니다. 조성호 과장님, 예전 이 시간에 이제 전문가들 다른 분들께서 나오시면요, 이제는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시각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조성호 과장님은 어때요? 코스닥 시장의 그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적으로 조금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부터 대형주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대한투자로는 가끔 제가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대한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좀 두어야 되는 쪽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오르기는 했죠. 장중에. 막판에 좀 밀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오르는 업종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정책 관련주 위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출범과 더불어 이제 기대감. 그 외에 이제 정작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주는 종목들은 생각만큼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어찌됐건 2000을 도모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안착 흐름들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은 이제 움직임은 코스피 쪽에서 나올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강한 예측은 좀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기대감, 정책 테마성, 아직까지 이 색깔을 좀 못 벗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코스닥을 좀 대안투자의 성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정책 관련주 위주의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실적으로 못 갈까?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4분기 코스피 실적 시즌에서 그 지뢰반 많이 터졌잖아요. 지뢰 많이 터졌죠. 실적 쇼크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쪽에 대해 시장이 부담을 가졌는데, 이제는 코스닥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형님들도 이런 어떤 경기 침체와 환율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근데 과연 동생들이 과연 이런 악조건을 뚫어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을 굉장히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 여파도 해외 생산 늘리고 환해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환율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도 그 정도 쇼크였는데, 과연 코스닥 기업들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 때문에 코스닥 실적 시즌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서 서서히 코스피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된다. 코스피가 당장에 오른다는 관점보다는 네네.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리스크가 좀 커지는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마다 봄만 되면 아마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감사 시즌 되면 벌써 이제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보고서 미제출 해가지고 이제 상패의 어떤 그 기로에서는 그런 종목들 많은데, 보통 3월 중순부터는 이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다음에 바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실적 시즌 중에 실적이 좋으면 빨리빨리 내놓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 실적 좋다면 빨리 내놓고 해서 빨리 투자자들한테 관심 끌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계속 미루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초까지 실적이 발표가 안 되는 기업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당분간 코스피 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설령 안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방 경직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코스닥은 적어도 개나리 필 때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 실적,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시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코스닥은 좀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 필 때라면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춘곤증 찾아올 무렵, 4월, 5월, 이쯤을 말하시는 건가요? 손지수 주임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대형주보다도 조금만 더 찾아보고 중소형주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보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제 일본의 이슈가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이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본이 엔저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를 약간 미국 쪽에서 용인을 하는 반응을 조금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대형주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형주들 조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자기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보다 엄청난 폭락을 보일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시즌의 그 어닝 쇼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은 이미 지나갔고 오히려 뭐 감사 기간이 지나면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중소형주로 쇼크가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을 맞춰서 첫 해 같은 경우 특히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그 첫 해에는 굉장히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예산안, 정책 방향,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실적도 기반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뉴스에 기대감을 움직이는 게 조금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야 된다는 건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움직이는 애들인지 아니면 그냥 아싸리 이렇게 이런 뉴스 내일 나온단다 하고 이렇게 오르는 기업인지 그런 것은 선별을 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저희가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전문가들의 전략을 좀 끌어내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업종을 한 개 또 넣어봤습니다. 이슈로요. 두 번째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못 될 무렵에 증권주들이 서서히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증권주, 오랜만에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취임식 첫날, 주식시장 3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운데서 증권주들이 이제 또, 그럼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증권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성호 과장님, 증권주 매력적입니까? 이제 투자해야 돼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 증권주하고 건설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왔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긴 한데 네. 이 증권주가 오늘 이제 올랐던 이유를 좀 보면은 역시 좀 허니문 랠리 기대감이고요. 그다음에 뭐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크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 그럼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뤄드렸던 것처럼 일단 여기에다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에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매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다. 뭐 이 부분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증권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부분이 좀 이제 신정부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향후에 좀 증권주의 상승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형사들 다 이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 때문에 그때 증권주가 랠리를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대형사들이 뭐 정말 유상증자 뭐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해놓고 지금 뭐 개정안이 무산되다 보니까 모멘텀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증시도 침체가 됐었고. 그러니까 증권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버리면 그동안 잃었던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지금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충족이 된다 그러면 정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건설주는 여전히 저는 부정적 의견이지만 증권주는 이제 중립적으로 제가 좀 올라갔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증권주를 정말로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고 시장이 살아났을 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겠지만 여기서 상승의 어떤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건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권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때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이 동향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린. 나중에 뭐 삼성증권 또 9만 원 가가지고 그때 대세야 뭐 시장법 통과한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 분명히 전 미리 쌀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네. 왜냐하면 일단 2050선 위에 펀드 매물구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려면 굉장히 강한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거래량이 좀 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뭐 제3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뭐 코넥스 이제 오픈되고 이러면 진짜 거래대금 뭐 많이 늘어날까요? 그렇게 보세요? 진짜? 코넥스는 사실 제가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그런 유사한 시장이 프리보드 시장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네. 이 코넥스 물론 이제 프리보드 시장과는 달리 이제 뭐 개인 투자자도 3억 원 이상은 있어야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제 정말 우리 이제 증권사들도 대형 IB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코넥스 쪽에서 어떤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된다 그러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좀 문을 연다라는 정도 수준에서만 일단 네네. 이해하고 한 상반기쯤에 일단 뚜껑이 열리면 그 다음에 정말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 흐름이 정말 어떻게 그쪽으로 이동한다 되는지. 그러면 그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나 좀 봅니다. 손재수 주인님의 증권주 시각도 챙겨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에 한번 하나금융지주가 저희가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1월 말쯤인데요. 거의 지수가 또 오늘과 같이 좀 운송 관련된 주들 다 빠지고 전체적으로 대형주 다 빠진 날 금융주만 좀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금융주나 증권주는 증권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같이 따라 올라가지만 최근에 또 패턴 중에 보이는 것이 다른 쪽에 투자될 곳이 없으면 내수주의 역할을 한다라는 모습을 저번에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케이스도 약간 그랬던 것이 아닐까. 물론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시장을 봤을 때 제가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00포인트 정도 수준일 뿐이지만 2010년부터 거의 2,000포인트에서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왔다,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왔다 이런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의 패턴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얘네가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근데 계속 하락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2013년 들어오면서 시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최고 이제 시총이었던 것을 코스피는 이미 넘어서는 과정에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시총이 그만큼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정책적인 관심이 기업들을 다 살리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삼박자가 좀 맞아준다면 그리고 그 글로벌 경제 부분이 지금 미국은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죠. 그 리먼 브라더스 예전 그런 이슈들 좀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도 정고점 뚫고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하지만 이제 회복의 국면에 조금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패턴의 장기화되던 부분 그리고 시총이 증가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수를 좀 먼저 땡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수주 역할을 하는 금융주들이 올라주고 있는 과정 중에서 또 시장이 좋아진다면 증권주들, 금융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는 이렇게 딱히 네. 다수급이 요즘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지는 못했지만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이 이제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데 며칠이 안 지난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 간단히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종목을 여쭤볼게요. 내일 투자자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종목 조성호 과장님 가지고 오셨죠? 예, 미국 유럽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당분간 좀 방어적으로 해서 이제 이마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네. 시나리오가 조금씩 이제 그때도 만들어지는 말씀해 것 같아요. 주셨죠? 제가 삼성생명 관련해서. 그렇죠. 무디스에서 네. 작년 8월에 삼성생명 지분 매각 권고했는데 며칠 전에 무디스에서 이마트 신용등급 내려버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만간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은 그대로 견조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그 악재는 지금 다 맞았는데 주가도 22만 원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바닥권에서 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또 주가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네네. 저거 뭐 제 예상대로 맞아 들어가면 이제 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가격대로 쭉 올라만 준다면 이제 조성호 테마주로 등극하는 거죠. 이마트가.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 목표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짧게 한 24만 7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보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가격 21만 5천 원 뭐 짧게 짧게? 한번 좀 작게 알겠습니다. 네. 손재수 주임님께서도
투자자분들 위해서 종목 몇 가지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종목을 딱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사실 검색만 하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말씀 못 드리고 IT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지금 갤럭시 S4 이제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옥사이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나노스라든지 나오네요 종목이 나노 신소재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종목도 조금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들 꼭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라든지 요즘에 2차 전지 다시 얘기들 나오고 태양광 관련된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나씩이라도 이제 관종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부증권 잠실1점 조사호 과장과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손재수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